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릴 거는요, 자금 관리라는 파트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 자금 관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회사에서 보통 자금부라든지 자금팀이라든지 팀이 규모가 좀 있는 곳은 여기 별도로 있단 말이죠. 그러면 회사에서 얘기하는 자금은 무엇을 관리하는 것인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현금 같은 거요. 그 다음에 보통예금 통장들이 있죠. 보통예금, 당좌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이런 통장들. 그 다음에 수표 있죠. 당좌 수표. 그 다음에 약소금, 받으러움, 지급어음. 그 다음에 대출이나 뭐 그런 것들 있죠. 즉 회계처리도 물론 하긴 하지만 주로 회사에 돈과 관련돼서 이 역할을 맡는 팀이 바로 자금관리팀이에요. 그래서 우선 자금관리팀에서 이슈가 되는 거 첫 번째, 현금 시제관리. 이거는 우리 회계 원리 배울 때 제가 현금을 갖다가 다루다 보면 현금이 남을 때도 있고요, 현금이 부족할 때도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제가 여기 현금, 얘는 과부족 제도에서요, 현금 시제를 관리할 때 지금 어떤 일정한 날짜에 장부에 있는 현금, 장부에 있는 현금과 뭐하고 비교한다고요? 금고 속에 있는 실제 현금, 실제 현금하고 비교해서 현금이 부족하면 우선 대변에다가 현금 돈 쓴 걸로 표시하라 했었죠. 그런 다음에 차변에 현금과 부족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 그걸로 끄시면 안 되죠. 걔 현금과 부족 왜 차이가 나는지 찾아야 한다 했었어요. 그래서 현금 과부족 규정에 대한 것을 지난번에 설명을 해 드렸었기 때문에 혹시 또 현금과 부족 내용 한 번 더 들어하셔야 될 분 있으면 손 드세요. 현금과 부족 규정은 잘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넘어갈게요. 됐어요? 저기 자신있게 손 들어요. 모르면 다시 설명해 달라고. 그래서 현금과 부족 규정도 여러분 회계 2급 1급에서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는 항목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장부의 현금은 12,000원이라고 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실제 현금을 보니 얘가 10,000원밖에 없더라. 현금이 지금 2,000원이 부족하죠. 이럴 때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우선 현금이 부족하니까 차별에다가는 현금이 부족한 만큼을 써야 되는데 현금 과부족 쓰고요. 2,000원. 지금 저는 요거 칸 때문에 그냥 앞에부터 썼는데요. 여러분은 정리할 때 대변에 현금 2,000원이 이렇게 부족하다고 해서 현금부터 먼저 정리를 해서 기록해 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현금 얘를 먼저 기록하고 그 상대편 계정에다가 현금 과부족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현금 과부족을 쓰는 경우는 어느 경우에 쓰냐면 지금 기말까지 그 현금 과부족 차이가 난 내용들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현금 과부족 규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를 갖다가 10월 31일 날 이렇게 조사해 봤더니 현금이 이만큼 부족하더라. 그러면 12월 31일까지 두 달이라는 시간이 있죠. 그때까지 여기 현금 과부족 차이 나는 금액이 왜 차이가 나는지 영수증, 증빙서류들 다 찾아야 돼요. 그래서 얘를 찾는 족족 감소시키고 그 찾은 내용들을 써줘야 된다 했었죠. 예를 든다면 11월 예를 들어서요, 11월 5일날 증빙서류 돈 차이 나는 금액이 2,000원이었는데 차변에 그 신문대금 냈던 거 영수증 누락된 걸 찾았어요. 그럼 얘는 도서 인쇄비 써야 되겠죠. 도서 인쇄비 1,000원 찾았어요. 그럼 대변에다가 뭐라고 써요? 현금 과부족 규정 모자랐던 걸 찾았잖아요. 그럼 현금 과부족 1,000원 이렇게 찾았고, 또 예를 들어서 11월 30일날 차변에 통신비 냈던 거, 전화요금 냈던 걸 까먹었는데 책갈피에서 영수증 있던 거 찾았어요. 이게 통신비라고 써야 되겠죠. 통신비 800원 찾았어요. 그러면 얼마 찾았으니까 현금 과부족 규정 찾은 것만큼은 또 현금 과부족 이렇게 해서 800원 써내야 되겠죠. 근데 차이 났던 금액을 12월 31일이 됐는데도 이제 더 이상 못 찾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차이 나는 금액만큼은 그냥 다 잡손실 처리한다 그랬었죠. 잡손실 200원 처리하시고요. 대변에다가는 뭐라고 써요? 마지막으로 현금과 부족을 이렇게 빼줘야지.
차이가 났던 금액 2,000원이 다 해서 없어지겠죠. 현금과 부족 계정은 임시 계정이라고 그랬었어요. 잔액이 남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처음에 현금과 부족 계정이 차이가 났을 때 그 금액과 결산할 때 남아있는 금액은 다 이렇게 상쇄돼서 없어져야 돼요. 이게 남아있으면 안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예전에 현금과 부족을 사용했었더라면, 기중에요. 보통 기중에 현금과 부족 계정을 사용했으면 기말에 없애줄 때도 반드시 현금과 부족 계정을 없애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기중에 현금과 부족이 있었어 가지고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됐다면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게 아니라 결산하는 당일날 12월 31일날 현금과 장부 금액이 차이 날 수가 있죠. 그때는 여기 현금과 부족 계정을 쓸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냥 바로 뭐라고 쓴다? 잡손실 2,000원 쓰시고, 그죠? 2,000원 이렇게 써주셔야 되고요. 대변에다가 뭐라고 써요? 대변에다가는 현금 부족하잖아 지금. 현금 2,000원 이렇게 바로 기록해야 돼요. 똑같이 12월 31일 날 기말에 기록하는 것이긴 한데, 현금 과부족 계정을 기중에 썼었느냐 안 썼었느냐에 따라서 여기 지금 대변에 와 있는 현금으로 쓸지 아니면 현금 과부족으로 쓸지 여기 달라지죠. 이해되시겠어요? 지난번에 설명해드렸던 현금 과부족에 대한 설명드렸었어요. 됐어요? 자, 이번에는 소액현금제도 설명해드릴게요. 소액현금제도는 전도금 제도라고도 불러요. 뭐라고 쓴다고요? 전도금. 아마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도금이라고도 부르는데, 지금 각 부서에서 지금 소액현금, 예를 들어서요, 저기 영업부도 있고 관리부 중에서 총무팀도 있고 인사팀도 있고 많이 있는데, 구매팀도 있고 마케팅팀도 있고, 그런데 지금 보통 회사에서 회사 업무로 돈 써야 될 일이 생겼어요. 내 돈을 갖고 먼저 쓸까요? 회사에서 받아서 쓰려고 할까요? 근데 뭐 5,000원, 만원, 2만원, 3만원 그렇게 각 부서에서 돈이 조금인데도 필요할 때마다 회계 부서에 와서 돈 달라고 하면 담당자는 정신없이 바쁘겠죠. 그 돈 지급해 주느냐고. 그래서 회사에서는 회계부서에서 각 부서에다가 각 부서를 갖다가 이런 용도계라고도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각 부서들이요. 예를 들어서 뭐 영업부, 뭐 인사부, 그다음에 자금부, 그다음에 뭐 총무부, 할 것 없이 부서들 많이 있죠. 이런 부서들을 통칭해서 용도계라고도 불러요. 용도계, 그 소액현금을 사용하는 또는 전도금을 사용하는 부서들이란 뜻이에요. 여기에다가 일정한 금액을 아예 미리 주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소액현금 조그만 금액 나갈 때에는 알아서들 쓰세요 라고. 그래서 걔를 지급할 때 어떻게 회계 담당자들은 기록을 해야 되느냐 하면 이렇게 기록을 하시면 돼요. 자, 옛날에는 저기 인터넷 뱅킹이 이렇게 발달하기 전에는요, 차변에 지금 소액현금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소액현금, 자산이니까 소액현금. 예를 들어서 제가 회사 다닐 때는 부서마다 한 30만원씩 줬어요. 30만원 이렇게 주고, 대변에다가는 당좌수표를 끊어서 주는 거예요. 당좌수표를 끊어서 줬으니까 기록할 때 당좌 예금이라고 써야 되겠죠. 아니, 왜 당좌수표를 끊어서 줬어요? 회사 내 같은 부서에서 별로 멀지 않으면 현금으로 해서 줘도 되긴 하겠지만, 간혹 가다가는 우리 마케팅팀이나 물류팀 같은 경우에는 본사에서 거리가 되게 멀 수도 있죠. 그러니까 현금 갖고 다니면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 근처에 가서 은행에서 돈 바꿔 쓰라고 우선 수표를 하나 끊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옛날에는 당좌 예금으로 그 당좌 수표를 끊어줬지만, 지금은 어떻게 하겠어요? 각 부서들에 대해서는 이 소액현금을 받아 놓은 그 부서들 있죠? 그 부서들은 자기네 이 소액현금을 받아야 될 통장들이 다 개설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부서에 따라서 그 부서에서 막내들이 보통 담당해요.
돈 갖고 있다가 돈 사용할 때마다 지급한단 말이죠. 여기 차장님이 지금 거래처에 잠깐 갔다 와야 되는데 나 택시비 좀 필요하니까 돈 2만 원만 주고 자기네가 메모해 놓은 거야. 근데 그 담당자들은 회계를 배운 담당자들이 아니에요. 고지고대로 여러분 가계부 쓰듯이 거기다 메모해 놓는단 말이죠. 그리고 차장님 갔다 오면 뭐 제출해 줘야 돼? 택시 탔더니 영수증 줘야 돼요. 그거 챙겨서 가져오는 거야. 그래서 일단 이 소액현금은 회계부서에서 이 용도계에다가 돈을 이렇게 지급을 다 해놓는 거예요. 그럼 보편적으로는 월 초에 지급해요. 1일날 지급한다고 가정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언제 지급했느냐 하면 5월 1일날 이렇게 지급을 했어요. 그러면 각 부서에서는 자기네 부서에서 필요한 내용들 나름대로 열심히 쓰겠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여기 소액현금 정산을 해야 되겠죠. 한 달마다 정산을 해요, 실제로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케팅부라고 가정을 한다면 마케팅부에서 30만 원을 받고 난 다음에 한 달 동안 썼던 내역을 보니까 어떤 내역을 썼나? 어떤 내역을 쓰기는 뭐 이렇게 썼겠지. 그 쓴 내역을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보통 얘 정산할 때 5월 한 27일 정도 가져오라 그래요, 까지. 왜냐면 회계 담당자들이 이거 정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가져온 거를 내역을 보니까 차변에 여비 교통비로 12만원 이렇게 썼대요. 그 다음에 또 뭐도 썼나 봤더니 여기 소모품비로 뭐 사무용품 되겠죠? 한 5만원 썼대요. 그 다음에 여기 차장님 그 회사 업무를 보느냐고 통신비로 해서 3만원 썼대요. 그 다음에 그 부서에서 한 달에 일 마감하고 월 회식한다 그래서 회식비로 얼마 썼느냐 그랬더니 9만원 썼대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소액현금 받은 거 30만원 갖고 열심히 이렇게 썼어요. 그럼 전체 합계금액은 얼마가 되느냐면 29만원을 썼단 말이죠. 그러면 회계 담당자는 얘 뭐를 줄여줘야 돼요? 대변에 소액현금 얼마가 줄어들었어요? 29만원이 줄어들었죠. 이렇게 정산을 해주는 거예요. 회계 담당자가 영수증들을 보고. 그러면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됐으니 이 부서에 다시 29만원만 보내주면 되겠죠. 그럼 30만원은 항상 유지되겠죠. 그죠? 그럴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결제를 또 회계 담당자가 회계 팀장한테 다 하고 난 다음에 6월 1일날 다시 돈을 보내줍니다. 차변에 지금 다시 소액현금이 나가는 거죠. 소액현금 얼마를 보내주면 돼요? 29만원 사용한 것만큼만 보내주면 여기 잔액 만원 남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항상 밸런스는 1일 기준으로 그 각각의 용도계들마다 30만원이 계속 유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 뭐라고 써요? 또 당좌수표를 줬겠죠. 근데 당좌수표는 아까 써먹었으니까 이번엔 각 부서에 있는 통장으로 인터넷으로 이체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보통 예금으로 이체를 해줬다고 하면 29만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실무예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 소액현금 제도라고 불러요. 그리고 소액현금 제도는 회계부서에서 그 타부서 용도기에다가 보내줄 때는 소액현금이라고 쓰지만 이렇게 돈을 받은 이 용도계들 입장에서는 전도금이라고도 쓴단 말이죠. 그래서 돈을 전에 받았어요. 그래서 전에 받은 돈 갖고서는 거기 정해놓은 담당자가 돈 쓰고 영수 다 챙겨야겠죠. 근데 그거 부장님이 챙기겠어요? 막내가 챙겨야겠어요? 고달퍼. 돈 달라면 돈 없어요 그러면. 아시겠죠? 그리고 이건 실무. 실제로 저기 회사에서 일 벌어질 때 이게 이걸 비용 정산 담당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이 갖다 주는 영수증 저기 A4용지에다 정리해서 영수증 붙여갖고 오잖아요. 금액이 맞을까 안 맞을까? 10명 중에 8, 9명이 안 맞아. 그래서 회계 담당자는 반드시 금액 다 확인하셔야 돼요. 끝자리가 대부분 많이 안 맞아요. 영수 빠져있고 그러면 전화를 하지 말고 찾아가세요. 그래서 이게 뭐뭐가 빠졌다고 친절하게. 아시겠죠? 근데 말 안 들으면 그냥 바가지로. 말 안 들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돈을 주지 마.
그러면 누가 아쉬워? 그 부서에서 아쉽겠지. 그죠? 말을 해도 안 들으면 돈 갖고 컨트롤한다. 왜냐면 회계부서는 그런 힘이 있잖아요. 왜 안 주냐고 닥닥거리게 되면 지난번에 틀렸던 거 이거 수정하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제가 안 났다고 그러세요. 결제는 났는데도 불구하고 안 났다고 해. 그러면 빨리 좀 달라고. 그러면 저희 회계부서 팀장님한테 가서 결제 좀 해달라고 하세요. 나는 못해요. 왜? 증빙서류가 지금 없잖아. 결제가 안 났으니까. 그럼 왜 안 난 거야? 제대로 안 해갖고 왔으니까. 그럼 그 부서에서는 또 그 부서의 차장님, 부장님 돈 써야 된다는데 막내야 돈 5만 원만 줘는데 있어 없어? 없어요. 왜 없어 그럴 거 아니야? 뭐라 그럴 거야? 회계부서에서 안 줬어. 회계부서에서 왜 안 줘? 자료를 갖다가 엉망을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회계부서나 회사에서 업무를 보실 때는요, 다른 사람들하고 다툼할 필요 없습니다. 특히 회계부서는 뭐 갖고만 하면 돼? 돈 갖고 컨트롤하면 다 돼요. 수익현금 제도, 그다음에 현금 과부족 제도 알겠죠? 그래서 요 설명을 해드렸답니다. 자, 그다음에 요 내용에 대한 거는요, 185페이지에 현금 시제 관리와 소액현금 제도, 현금 과부족, 그다음에 186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현금 과부족에 대한 회계 처리 지난번에 배웠던 것도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회계 원리 배울 때는 조금 더 제가 교재에서도 자세히 나왔었지만 그건 배웠던 거니까 이제는 급수가 올라갈 때 배웠던 내용들은 되게 간략간략하게 복습용으로 나온답니다. 그 다음에 현금 출납장과 일개표, 월개표, 일개표, 월개표에 해당하는 별표 3개 놓으시고요. 아주 많이 사용하는 항목들이 될 거랍니다. 즉 장부에서 이렇게 현금과 관련돼 가지고요, 현금과 관련돼서 우리가 조회할 수 있는 장부는 현금 출납장하고 일개표, 월개표 두 가지예요. 대부분이. 그래서 현금 출납장은요, 현금 출납장은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한 그 잔액들, 금액들 있죠. 그 금액들만 조회가 가능해요. 계정별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밑에 있는 일개표, 월개표는 지금 우리가 앞에 회계원리에서 배웠던 시산표에 따른 이름이에요. 시산표에는 현금, 아니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 순서대로 다 나타나 있는 표랍니다. 그래서 여기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실제로 한번 찾아보고 보여드리고, 원래는 여기 결산하고 난 다음에 장부 조회할 때 주로 그때 한꺼번에 해서 설명을 해드리는데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나와 있는 항목 갖고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여기 일개표요? 일개표는 날짜 기준으로 조회할 때 쓰는 표예요. 그러면 날짜 기준 어떻게 해요? 만약에 5월 13일부터 6월 20일까지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월개표는요, 월 단위로 구분할 때 쓰는 표랍니다. 얘도 직접 한번 보시고, 자, 일단 예제 갖고 보는 게 낫겠죠? 187페이지 보세요. 일개표, 월개표라는 장부를 조회하는 방법이에요. 수익 내용 1번 보시게 되면 3월 31일 현재 현금 잔액 얼마 있습니까?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저기 며칠날 현재 잔액이 현금으로 잔액이 얼마 있었는지 이런 거 찾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죠. 자, 여기 화면 봐주세요. 지금 현금의 잔액을 여기서 써놓을게요. 현금 잔액을 갖다가 물어볼 때 현금에 관련된 장부조회는요,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현금 출납장이든지 또 하나는 일개표, 월개표 여기서 조회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여기 현금 출납장부터 한번 눌러볼게요. 현금 출납장은 여기 있어요. 밑에서 네 번째 줄 현금 출납장을 클릭해 보세요. 현금 출납장을 보니까 날짜, 조회하는 날짜를 갖다가 입력해 달래요. 그럼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조회를 해보시면은 현금이 있는 내용들이 쭉 이렇게 나타나요. 현금에서 보시게 되면 현금 이 날짜에 지금 입금됐던 것들이죠. 여기는 출금된 것들의 합계금액이죠. 그래서 잔액이 맨 밑에 끝에 나와 있어요. 봤나요? 자, 그러면 밑으로 쭉 내려보면 3월 말 현재라고 했으니까, 자, 천천히 제가 물어보는 거에 답해 보세요. 여기 1월부터 3월까지
지금 누계로 입금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럼 다 합쳐서 1,500 답할 수 있겠죠? 그러면 현금 지출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이것도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현금 잔액은 현재 얼마가 남아있죠?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쉬운 질문. 지금 1월부터 3월까지 지출한 금액 중에서 판관비는 현금으로 얼마가 지출됐죠? 라고 물어본다면 알 수 없죠. 그죠? 현금 출납장은요, 알 수 있는 정보가 이 정도가 다예요. 계정별로 현금을 얼마 썼는지 그런 거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금된 총액과 출금된 금액, 그 다음에 잔액, 이 세 가지밖에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날 현재 3월 말 현재의 현금 잔액을 물어봤는데 1173만 9천원 있다는 거 알았죠? 그럼 이 똑같은 정보를 제가 어디서 찾을 거냐면 일개표 월개표에서 보여드릴게요. 일개표 월개표는 여기 전표 장부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있죠? 클릭해서 열어보세요. 지금 3월 31일 현재라 그랬어요. 자, 봐요. 그러면 여기 위에 탭을 보시게 되면은요, 탭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일개표도 있고요, 월개표도 있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일개표는 날짜를 기준으로, 월개표는 월 단위로. 그럼 제가 두 개를 다 비교해 볼게요. 여기 1월 1일부터 며칠까지라고 그랬어요? 3월 31일까지 조회를 했더니 계정들이 쭉 나타나죠. 근데 일개표 월개표를 볼 때 하나 약속이 필요해요. 일개표 월개표에도 차변에 현금이 있고요, 대변에도 현금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지껏 배웠을 때는 현금은 자산 계정이라서 증가하게 되면 차변에 기록하고, 그 다음에 감소하게 되면 대변에 기록했었죠. 근데 여기 일개표 월개표에서만큼은 반대로 앞으로 보도록 하세요. 일개표 월개표에서는 이렇게 차변에 기록된 현금이 지출액을 뜻해요. 뭘 뜻한다고요? 지출액을 뜻하고, 대변의 이 현금은 입금액을 뜻해요. 수입액, 지출액, 수입액. 그래서 고는 항목이 여지껏 배웠던 거하고 다른데 어디에서만? 일개표, 월개표에서만 이렇게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시란 얘기예요. 이건 모르면 엉뚱한 거 보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보시게 되면은요, 여기 금일 소개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밑에 금일 소개, 이 말뜻을 알아들어야 돼요. 금일 소개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금일이라고 얘기하는 뜻이 조회 기간을 동안을 뜻해요. 뭘 뜻한다고요? 조회 기간. 즉 1월달부터 3월달 동안에 입금된 금액은 얼마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다시, 지금 금일 속에 조회 기간은 1월부터 지금 3월까지예요. 그죠? 입금된 금액, 입금된 것은 우리 오른쪽 대변을 보기로 했었죠. 입금된 총액 얼마라고 나타나 있어요? 220만원이 이 기간 동안에 입금된 금액이고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출금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지출은 이걸로 하기로 했죠. 그럼 여기 있는 여기 326만 1,000원이 지출된 금액이란 뜻이에요.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밑에 거. 밑에는 전일장고라는 말도 있고요, 금일장고라는 말도 있어요. 여기서 얘기는 전일장고는 무슨 뜻이에요? 얘는 조회 기간의 바로 전날을 뜻해요. 조회 기간의 전날. 그럼 날짜로는 며칠이겠어요? 날짜로는 지금 조회 기간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니까 조회하는 날 전날이면 12월 31일 날에 잔액이 바로 전일장고라고 불러요. 전일장고는 얼마 있었다고요? 1280만원 있죠. 그러면 여기 금일장고요? 금일장고는 무슨 뜻이에요? 금일장고는 조회하는 기간의 마지막 날짜의 장고예요. 조회하는 날의 마지막 날짜. 마지막 날짜가 며칠입니까? 3월 31일. 그럼 조금 전에 우리 현금 출납장에서 3월 31일 현금 잔액 얼마냐고 물어봤죠? 여기 그러면 금일장고를 보면 되죠? 금일장고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똑같죠? 이해되세요? 근데 거기다가 이 일기표 월기표는 뭐가 더 유용하냐면, 자, 현금 지출된 금액 중에서요, 판관비는 현금이 얼마 지출됐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판관비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죠. 요게 판관비에 그 3개월 동안 현금으로 지출된 금액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또 이번에는 판관비 중에서 현금 지출액이 가장 큰 계정은 무엇입니까? 요거 판관비 중에서 접대비 금액이 제일 크게 지출했죠. 현금으로. 얘 유용성이 아주 높아요.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 조회 문제에서 넘버원이에요. 제일 많이 나오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실무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편이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은, 저는 여기 지워야 되니까 그냥 놔두고, 여러분은 위에 있는 거 여기 월계표 한번 눌러보세요. 월계표를 눌러보시면 월을 입력하게 돼 있죠. 1월부터 3월까지 입력해보세요. 1월부터 3월까지 입력하면 지금 제가 일계표에서 보여지는 이 화면하고 금액이 일치하는지 아닌지 구분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월 비교를 할 때는 여러분 어떤 걸 누르시는 게 더 편리하겠어요? 월계표 누르는 게 빠르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5월 15일부터 6월 13일까지 이렇게 따르면 걔는 일기표를 눌러서 조회를 하셔야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저는 그대로 여기 놔둘 테니까요. 여러분 수행 문제 2번인 187번의 페이지에 2월 한 달 동안이라고 되어 있죠. 현금 지출이 가장 많았던 판매 관리비 계정 과목 찾아보세요. 다시 2월 한 달 동안이라고 했으니까 월비기로 하면 되겠죠. 얘는 2월달 입력하고 월계표에서 그 중에서 판관비 찾으셔야겠죠. 판관비 아래 있는 계정들 있죠. 그 중에서 현금 지출이 가장 많았던 판관비 계정이 뭐예요? 접대비 얼마가 지출됐어요? 얘는 계정 우리가 입력한 게 많지가 않으니까 지금 여기 조회한 거랑 똑같죠.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자금 관리와 관련돼서 현금과 관련된 이슈들을 지금 하나씩 지금 보시게 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조회하는 방법은 188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고요. 되셨나요? 됐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자금관리 첫 번째 이슈였던 현금과 관련된 것들 한번 알아봤고요. 두 번째 예금과 관련된 항목들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번 볼게요. 얘도 이제 용어가 설명이 필요할 테니 잠깐 내려놓고요. 자금관리의 두 번째 항목은요. 자금관리의 두 번째 항목은 여기 예금관리 이야기예요. 예금관리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 우선 예금과 적금이 있죠. 예금은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원을 갖고 있으면 1000만원을 그냥 1년 동안 저기 은행에다가 넣어놓고 그 1000만원 전체에 대해서 이자 받는 게 예금이죠. 적금은요. 적금은 일정하게 매달 얼마씩 불입해서 나눠서 그 돈을 불입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걸 대부분 다 알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두 번째 용어를 보시게 되면 은행 계정 조정표라는 말이 나와요. 은행 계정 조정표는 뭐냐 하면 얘도 시험 문제에서는 여기 실기에서는 잘 나오지 않지만 이론에서는 시험 문제가 아주 많이 출제가 돼요. 자, 그러면 은행 계정 조정표가 뭔지 설명해 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은행 계정 조정표라는 것은 지금 우리 회사에서요, 지금 상품에 대한 대가로 당좌수표를 발행했어요. 당좌수표 10만원짜리를 이렇게 발행했단 말이죠. 그러면 보편적으로 이 수표를 받아들은 이 거래처 담당은 은행 가서 얘를 돈으로 바꾸겠죠. 그래서 은행 거래처에서 이거 왜 이래? 은행에서 보통 현금으로 이렇게 바꿀 거예요. 그죠? 현금으로 바꿀 때 은행에서는 우리 당좌 예금 통장에서 돈을 뺏어 주겠죠. 그러면 우리가 당좌수표를 발행하게 되면
지금 우리한테 이게 돈을 찾아갔다면 우리는 뭐가 줄어들어요? 당좌 예금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우리는 당좌수표를 발행했다고 했을 때 당좌수표라고 쓰지 않고 뭐라고 기록했었어요? 당좌 예금이라고 이렇게 기록해놨겠죠. 그건 예를 들어서 당좌 예금에 50만 원이 있었어요. 그럼 당좌 예금은 10만 원 빠져나갔던 걸로 계산하고 40만 원 이렇게 잔액이 남아있다고 표시를 해놓겠죠. 여기다가는 당좌 예금 잔액이 얼마 있었다고요? 50만 원 있었어요. 당좌수표를 발행하니 당좌 예금의 잔액은 50만 원 있다고 규정이 표시가 되겠죠. 그죠? 그럼 은행에서는 어떨까요? 은행에 우리가 당좌 예금 통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좌 예금 통장에 지금 얼마가 50만 원이 이렇게 있었는데 얘를 갖다가 현금으로 거래처에서 찾아갔다면 당좌예금 통장은 당연히 40만 원으로 되겠죠. 그죠? 그래서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당좌예금 통장의 잔액은 얼마로 표시돼요? 40만 원. 이렇게만 표시가 됐다면 우리가 장부상 회계로 기록해 놓았던 계정에 당좌예금 40만 원과 은행 통장에 잔액 40만 원이 일치하죠. 문제가 될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거래처에서 당좌수표를 받아가지고서요 은행 가서 안 찾았어. 그러면 당좌예금 통장에는 잔액이 지금 현재 계속 얼마나 있는 걸로 표시가 돼요? 50만 원 있는 걸로 표시되죠. 그런데 결산때가 됐어. 12월 31일 잔액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러면 여기 아까 자금팀에서 당좌예금 통장과 그 다음에 우리 당좌예금이라는 계정 장부에 차이가 왜 생겨났는지를 써야겠죠. 그죠? 우리는 수표를 발행해서 수표 일렬번호 있어요. 수표 일렬번호 이거를 거래처 누구한테 발행을 했는데 그 사람이 아직 돈으로 인출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돈 금액의 차이가 이렇게 되고 실제 잔액은 얼마가 돼야지 맞는 거예요? 40만 원이 돼야지 맞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거래처에서 우리 당좌예금 통장으로 외상물 출구를 여기 계좌이체해서 돈을 보냈어요. 근데 담당자가 아직 통장을 못 봤어. 그러면 기록이 아직 안 됐겠죠. 그럼 당좌예금의 통장의 잔액은 증가해 있는데 지금 우리 장부에 기록된 건 아직 기가 안 들어갔으니까 더 적겠죠. 12월 31일 날 그게 또 맞추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31일 날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장부의 금액과 실제 통장의 잔액은 항상 틀려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언제마다 매 달마다 담당자들이 왜 그 금액이 차이가 났고 그래서 정확한 잔액은 얼마인지를 표시해주는 표가 있어요. 그 표의 이름이 뭐다? 은행 계정 조정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얘도 시험 문제 여러분들한테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설명만 그렇게 해놓고 있고 실무에서 그런 업무들을 담당하게 됩니다라는 걸 알려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은행 계정 조정표에서 예적금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별거 아니고 항상 우리 그 회계부서에 있는 담당들은요 예적금, 통장, 보통 예금, 당좌예금, 정기예금 할 거 없이 매일매일 그 체크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이제 거래 내역 하나가 예로 나와 있네요. 거래 내역 뭐라고 나와 있어요? 4월 10일 날 단기 매매 증권 취득했대죠. 거기 단기 매매 차익 목적 주식 샀다는 얘기네. 우리 회사 거, 타 회사 거.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하면은 지금 용어 자체가 일자는 4월 10일 날 이렇게 있고요. 타 회사 주식을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썼다고 하니까 얘는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계정으로 쓰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금액은 얼마였어요? 100주 주당 만원. 액면가액 필요 있어요? 없어요. 얘는 단기 매매 증권은 목적이 시세차익 목적이기 때문에 액면가액 주어져도 개무시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100주를 만원에 샀다는 얘기죠. 그럼 금액은 얼마가 들어갔겠어요? 100만원 들어갔겠죠. 100만원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대가 보통예금에서 인출해줬다 그랬죠. 신한은행 002 100원 100만원 이렇게 인출해줬다죠. 자 그러면 분기를 해서 분기했고
공개한 거 입력하래서 입력했죠. 그리고 세 번째 수행 과정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적금 현황 조회하라 그랬죠. 그래서 빼기 전체 누르셔서 예적금 현황은 이 자금과 관련된 항목이기 때문에요. 여기 보시게 되면 금융 자금관리라고 되어 있죠. 그죠? 예적금 현황 첫 번째 거 보이시나요? 예적금 현황 눌러보세요. 그리고 월을 며칠 거기 지금 4월 10일 현재로 보시게 되면 당좌예금 금액이 잔액이 얼마 있는지 나타나 있는 거 보이셔요? 그 다음에 원장을 눌러보시면은 똑같이 1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전체를 다 누르게 되면 뭐 정기 2월 이런 것도 나타나는 거구나. 기자들 이렇게 나와 한번 봐두면 돼요. 실무에서는 필요한 걸로 조회해서 보시면 될 테니까요. 되셨나요? 네, 됐어요. 자, 이래서 거기 191페이지에 예적금 현황까지 설명해 드렸고, 자 봐요. 회사에서 자금부에서 뭐뭐 담당해요? 현금, 당좌수표, 그 다음에 약소금, 그 다음에 내일 설명해 드릴 법인카드. 법인카드도 자금부에서 담당해요, 보통.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해 드린 것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요. 내일 좀 나머지 파트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